안녕하세요. 제2강 볼린저 밴드에 대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개발한 기술적인 거래 도구로 주식의 변동성 자체가 가변적이고 일정하지 않다는 당시 시장 상황에서 적합한 매매 범위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선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한선과 하한선, 그리고 중심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임 확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는 굉장히 중요한 보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심선은 20일 이평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아닌 단순 22평과 같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활용법은요, 주가의 박스권 움직임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분석할 때 쓰인다. 그리고 기준선보다 위에 있다면 강세, 그리고 가격이 기준선 아래에 있다면 약세를 판단합니다. 약세라는 거는 매도고요, 강세라는 거는 매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상단의 돌파 시 급등 신호와 과매도 신호가 있고요. 볼린저 하단의 돌파 시 급락 및 과매도 신호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모양과 유형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런 하단과 상단선 그리고 중심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캔들이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 추세를 가질 때는 상단 볼펜을 타고 올라가고요. 하락 추세를 가질 때는 하단 볼펜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를 잡을 때도 볼린저 밴드를 잡고 추세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보조 지표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평선과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볼린저 밴드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왜 이럴 때 지지와 저항을 사용할 때 피해야 되는지는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진과 같이 상단 볼펜을 타고 올라갔지만 상단 볼펜의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매도 모습이고요. 내려와서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 여기도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좀 기울기가 만만해지면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지표 추가에 들어가시면 이런 모습이 떠요. 그때 이 볼린저 밴드를 다 쓰기 힘드시니까 B5만 쳐도 볼린저 밴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세팅을 하시고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죠. 1강에서 배웠던 이평선을 그대로 놓고 그 위에만 볼린저 밴드만 추가한 모습입니다. 이 빨간 선이 볼린저 중심선이면서 이평선 20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 중간 중심선에 갖고 하단 상단과 하단에 위치해 있는 캔들을 보고 진입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여러분들이 색깔을 바꾸셔서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상단, 하단 다 검정색으로
2포인트로 바꿨고 중심은 빨간색 2포인트로 바꿔서 좀 선명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저는 차트를 세팅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볼린저 밴드의 적용 진입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추세를 알려주는 추세를 알려주는 좋은 보조 지표입니다. 왜 좋은 보조 지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단 볼벤을 타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매수일 확률이 높겠죠?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노란색이 20선인데요.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단 볼벤을 맞고 다시 20선의 지지를 받고 상단 볼벤의 저항을 받고 이렇게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녀석들이 보이죠.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도를 잡았다? 큰 손실을 보겠죠. 차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중심선을 이탈해서 하단 볼벤을 지지를 받고 다시 20선의 저항을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지 지금의 매도 타이밍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하락 추세를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도 볼린저 밴드가 하단 볼펜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중심선에서 저항을 맞고 쭉 다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모습에서 중심선을 돌파해서 올라왔지만 하단 볼펜의 저항을 받고 내렸는데 여기 20선에서 만약 중심선인 거죠.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여기서 매수 진입을 하겠지만 지금은 상단 볼펜의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이쯤에 잡았어요. 매도를 잡고 내려가기를 바랬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손절 라인을 잡지 않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손절 라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단 볼펜까지는 봐주세요. 왜냐하면 하단 볼펜을 받고 이렇게 크게 하락 추세가 나오거나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올 땐 상승 추세가 나올 때는 요 밑에 있는 하단 볼펜이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가 나오고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나올 때는 상단 볼펜이 저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 추세로 쭉 내려가고 있을 때 내가 진입했는데 물렸어. 그럴 때는 상단 볼펜을 보고 상단 볼펜에서 저항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홀딩을 하고 수익 청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는데 손실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이 흔들면서 재평단까지 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청산 기회를 줬죠. 손실 구간이 길어져서 손실 구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시의적으로 프리장 때는 한 30틱 정도 해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40틱 정도 보세요. 그러면 포인트로는 10포인트 정도죠. 10포인트 정도 잘못 봤다면 손실 구간이 생겼다면 그거는 진입점이 그렇게 좋은 진입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손실 구간이 좀 길게 생긴다? 그랬다가 다시 청산 기회가 왔다? 그때는 욕심 버리고 본청을 하시거나 그리고 약수익으로 탈출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추가 개혁을 통해 진입점 약손실 또는 탈출이 가능하나 이러한 방향성 있는 장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는 듯한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로 진입했어요. 올라가네요. 또 여기서 하나 진입합니다. 내려간다고. 또 올라가요. 여기서 또 진입합니다. 쭉 올라가고 돌파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계약, 물타기라고 하죠. 그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손절을 한 다음에 진입점을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이션 찾기. 볼린저 밴드로 쌍바닥 W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요 앞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상단 볼벤 맞고 내렸고 하락을 내렸지만 다시 볼벤 하락을 하단 볼벤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중심선을 맞고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단 볼벤은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상승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 거죠. 저희들이 제일 무조건 선물을 하거나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패턴들인 거죠. 이거는 쌍바닥이보다 살짝 짝꿍댕이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짝꿍댕이는 1번 저점과 그리고 3번 접점이 똑같은 평단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진 않았지만 삐딱하게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이런 거를 짝꿍댕이라고 해요. 이거를 볼린저 밴드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저는 오케이라고 합니다. 왜? 볼린저 밴드가 평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는 상단선과 하단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잘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죠. 이 중심 꼭지점에 대한 모습을 형성을 했죠. 실질적으로 W라는 거는 쌍바닥이 완성이 되고 W로 완성이 되려면 이 중심 꼭지점을 추세가 올라가서 방향을 잡고 올라가야 W가 형성이 다 됐구나. 아, 쌍바닥이 형성이 됐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와 이평선으로 받고 이 패턴으로 봤다면 여기서 매수로 가는 걸 놓쳤다고 해도 요 꼭지점 평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녀석들을 한 번, 두 번 보고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똑같습니다. 상방 추세로 터질 때는 상단 볼벤과 중심선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을 찾아서 당연히 고점이면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이면 더 좋고요. 3 고점과 3 바닥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도 좋아요. 이렇게 추세선 타고 올라가는. 그러다가 추세선 타고 하나, 둘, 셋 맞고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럼 이걸 올라가는 모습을 이 볼린저 밴드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젠 여기가 중요합니다. 상단 볼벤과 하단 볼벤 그리고 위아래 박스장으로 움직이는 차트의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옆으로 기울면서 지지받고 상승해서 다시 중심선 타고 올라가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단 볼벤에서 고점 두 번을 만들고 이렇게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 지점에서 매도를 거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 구간에서 제일 강한 저항 부분은 지금 이 파란 선입니다. 이 파란 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캔들이 생겼다는 건 이젠 박스장이 끝나고 이젠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잡았는데 상방 돌파를 해버렸어요.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잡고 추세를 받고 쭉 이렇게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지를 받고 올라가 버렸죠. 근데 많은 회원들의 얘기를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쭤보는 게 제일 이런 모습들이 제일 많아요. 내가 진입했는데
항상 반대로 가요. 그 이유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장이 나스닥입니다. 얘네들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저희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측하기보다 신호들의 힌트들을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구간을 내가 찾지를 못했다도 해도 상단 볼펜을 타고 올라가는 녀석의 모습을 보이면 이 박스 구간 자체가 당연히 지지가 될 겁니다. 돌파해서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돌파하고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도로 진입했다면 여기는 손절 라인이겠죠. 그리고 매수는 진입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요 라인들 박스장 위아래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고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모습을 볼 때 한 추세를 주니까 꼭 수익 청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모습인 거죠. 여기서 진입. 그리고 또 횡보하죠. 위아래 박스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쳤죠. 대충만 쳐도 이렇게 보고 저항 맞고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인 거죠. 추세를 보여줄 때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좁아졌다가 이렇게 펼쳐져요. 그럼 캔들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진입점을 못 찾아봤다, 늦었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지점은 중심선으로 기준을 삼고 지지를 받으면 매수, 저항을 받으면 매도. 이 구간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추세에서 추격을 할 때 안전한 진입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모습을 보면 이 시치얼 차트는 하단선 지지, 하단선 지지, 하단선 지지, 하단선 지지, 그리고 이런 모습. 여기 고점을 넘겨서 올라간다면 상방 추세로 다시 터지겠지만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얘는 상단 볼펜을 맞고 이렇게 내리 추세가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는 볼린저 밴드를 타고 어디로 상단을 타는지 하단을 타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캔들 위치가 지금 저항이 되는 부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배웠죠. 이제 볼린저 밴드도 배웠고 그리고 그 전에 1강에서 이평선을 배웠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주황색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초록색이 60선이에요. 하단 볼벤과 60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 똑같죠. 여기도 지지받고 상승 여기는 살짝 떨어져 있지만 이건 진입 못했을 것이고 올라와서 내렸지만 여기선 하단 볼벤 다시 지지받고 상승 상승이 나오면서 하단 볼벤을 찍고 올라가는 거를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럼 최소 내가 진입을 못했더라도 놓쳤더라도 이런 구간들을 보면서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세 번 있는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수익 세 번만 먹잖아요. 하루에 50만 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와 이평선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꼭 알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초과 매수, 초과 매도 매매 방법, 그리고 지지와 저항 분석, 그리고 가격 변동폭에 고려한 매매, 그리고 불린저의 상한선, 하한선 매매. 불린저 밴드는 총 이 네 가지의 매매법을 갖고 있고요. 어, 초과매수와 초과매도 매매법은 원래는 가격이 불린저 밴드의 상한선에 도달하면 과매수, 밴드의 하한선에 도달하면 과매도로 판단. 하지만 이런 구간인 거죠. 열려서 올라가는 부분, 열려서 내려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예, 중심선을 포인트로 갖고 상단 볼벤을 타고 기준선 저항을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20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 거고요. 이 초과매수와 초과매도 모습은 뭐냐? 상한선에 도달했다기보다 시기적으로 캔들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얘네들은 캔들은 다시 볼린저 밴드로 안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똑같겠죠, 하방도? 막 내려가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초감매수라 생각해서 캔들이 상단 부분 돌파하고 들어왔다가 다시 캔들이 이 상단선의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녀석들일 때 영매매 단타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투자 기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멈춰보고 읽어보면서 이 앞 옆에 있는 차트와 대입을 하면서 봐보세요. 이 사진을 보셔도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W 그리고 올라갔는데 만약에 내가 매수 포인트를 놓쳤다면 볼린저 밴드를 보고 하단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녀석 그리고 아니면 이 꼭지점 이 평단에 걸어두고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는 캔들은 볼린저 밴드를 돌파했어요. 이렇게 타고 올라갔는데 다시 볼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상단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리고 다시 저항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볼린저 밴드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를 엽전 정리를 하자면요. 현재 움직이는 캔들은 볼린저 밴드 가두란의 움직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볼린저 밴드가 이런 기울기를 가지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면 캔들이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지나고 추세를 나타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단, 상하단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추세를 보여주는 힌트들은 볼린저 밴드 상하단이 이완과 수축으로 추세를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저희가 배웠던 패턴을 보여준다. 요것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차트에서 찾아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강 볼린저 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